네, 미국 민주당에 이어 공화당도 대선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11월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보면은 코로나19 속에 바이든 후보가 앞서 나가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결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의 캠프 쪽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네,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라이징 스타 17명 중 한 명으로 선정돼 합동 기조연설자로 나선 한국계 이민 2세시죠. 네, 샘 파크 조지아주 하원 의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통역에는 홍희연 통역사께서 함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Good morning. Thank you for having me. 예, 모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 한국 청취자분들 위해서 소개 간략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Yes, good morning. My name is Sam Park, Georgia State Representative. 예, 저는 샘 박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지아주 의회에서 유일한 한국계고요.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년 전에 당시 이제 3선이었던 공화당 현역 의원을 꺾었고요. 지금 이제 벌써 재선이십니다. 재선이시고 조지아주 의회의 하원 의원이신데요. 본인이 재선 가능했던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Yes, so I would attribute it to really two main reasons. 저는 우선 왜 제가 출마했나 그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지아의 주민들이 모두 의료 혜택을 받게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께서 암에 걸리셨고 그때 내가 이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냐 없냐가 이게 정말 생사가 달린 문제구나 이거를 깨달았죠. 그래서 제 지역구의 주민들 또 모든 유권자들에게 이런 혜택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 동기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이제 이런 캠페인을 굉장히 포용적으로 운영하려고 애썼던 거죠. 그래서 젊은 층들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정치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조지아 의회에서는 주로 어떤 활동, 어떤 정책에 더 이렇게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Sure. So I'd say three main issues. 예, 세 가지로 주로 압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들에게 의료 혜택을 넓히는 것. 두 번째는 교육에 대한 또 혜택을 갖다가 주민들한테 골고루 이제 주어서 특히 이제 고등교육, 대학교 이상의 교육에 있어서도 접근성을 높이게 하는 것. 세 번째는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것. 그래서 소수자들에 대한 권익 그리고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 싸우고 특히 조지아에 있는 한인들의 권익이 신장되고 이들이 이제 주의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내리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게 저의 정책 중심점들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라이징 스타 17명에 선정이 되셨습니다. 자, 이번 참여하셨을 때 느낌이 어떠셨는지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고 어떤 주제로 연설을 하셨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And it was very humbling to have an opportunity to be on the national stage. 예, 정말 너무나 감사할 일이고요. 이제 조지아주를 대표해서 나간 게 아닌가 합니다. 제가 이제 또 그 한인으로서는 처음 이제 이런 기회를 잡은 것이기도 한데요. It was really important, I think, for me to be there and to talk about the importance of leadership.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던 건 지금 이런 시기에 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가, 리더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였습니다. 특히 지금 이 미국이 이제 국가적인 너무나 많은 도전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개인적으로는 리더의 역할이 특히 중요한데 제가 생각하기엔 특히 지금 우리 주위에 가장 취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돕는가 그것이 저는 리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바이든 후보가 부통령으로 카멜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이기게 된다면 미국 역사상 첫 흑인 여성 부통령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좋은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물론 좋은 선택이었다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떤 면에서 특별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I think, along with being very experienced and having a long record 일단 of 그 public 공직 service, 경험이 아주 오래됩니다. 또 검사로서 상원의원으로서 이런 그 아주 경험이 많다라는 거. 그렇지만 이분이 가진 큰 장점은 이런 장애물, 지금까지 없던 경계를 허물고 변화하는 미국의 새 얼굴이
새 얼굴로 떠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분이 이제 미국에서 물론 여성으로서 만약에 제 민주당이 이긴다면 미국에서 여성으로서 또 흑인계로서 첫 부통령이 되겠지만 또 이분이 또 아시아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소수자로서는 이분이 이렇게 부통령으로 나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있는 벽을 허무는 이분의 역할을 제가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바이든 후보가 승리할 거로 보시겠죠? 네. Yes. 물론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민주당 전당대회 마지막 날 바이든 후보의 고향인 펜실베니아 스크랜턴을 갔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익숙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이기도 한데요. 지난 4년간 트럼프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해서 우리 샘팍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은데요. So I am not a fan of President Trump. Quite frankly, he is one of the worst presidents in modern American history.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팬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미국 현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 아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본인의 이익을 미국 시민의 이익보다 늘 앞에 둔다라는 거 계속해서 여러 번 보여줬습니다. 지금 그렇지만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거. 세계 여러 독재자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 미국의 중요한 민주주의의 토대가 되는 기관들, 그것이 이제 투표할 수 있는 투표권이라든지 아니면 이것이 여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주 뿌리부터 흔들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자, 한간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가 나와도 자기가 진다면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벌써 우편 투표 믿을 수 없다, 대선 날짜를 미루자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Very, very concerning. And again, I think it's another reason why Trump poses so much of a threat. 네, 지금 사실 우려스러운 일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 바로 이런 지점에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사람이다, 민주주의 자체에 위협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우편 투표라는 것이 지난 몇십 년간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이 투표의 형태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되어 왔습니다. 적어도 지난 20년만 봤을 때 지금 미국에서 그 2억의 남성이 투표를 했을 때 그중에서 100건 정도만 뭔가 문제가 있었다, 투표 사기로 이제 판명이 났다, 이렇게 결론이 났었습니다. 이것이 그 비율로 따지자면 0.006%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안전한 투표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것을 잡고 흔드는 걸 봤을 때 정말 아주 우려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조 바이든을 위해서 투표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Another reason why we need to do everything we can to elect someone like Joe Biden. 네, 한국에서는 아무래도 북핵 문제가 굉장히 이슈입니다. 만약에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처럼 탑다운 방식의 문제 해결 이런 건 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좀 북핵 문제 해결에 힘들어질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So, generally the challenge of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is and North Korean denuclearization. It's seen from America as one of the most complex issues in the world. 예, 그 한반도의 평화라는 문제는 사실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도 이렇게 복잡한 문제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원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특히 전쟁이 났을 경우에는 그 리스크도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지금 이 바이든 후보의 접근법, 그 지역의 여러 다자간 협력을 중시하고 또 하나씩 신중하게 풀어가는 이런 접근법에 제가 찬성을 하는 편입니다. 이 굉장히 장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동맹들과 함께 가는 문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이 문제에 대한 굉장히 복잡한 문제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일정한 역할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여러 다자간 협력, 특히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국가들, 물론 남북한을 포함한 이런 나라들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Sorry, that wasn't a very good answer.
만족스러운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위스콘신에서 비무장 흑인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또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지금 뭐 소수인종으로 미국 정치계에 뛰어드신 건데요. 사실 아시아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압니다. 지금 미국 정계에서. 그래서 우리 샘박 의원님 같은 분들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떤 점들이 좀 어려운지, 그리고 좀 더 많은 아시아계들이 미국 정치에 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Sure. So, as an Asian American elected official, there are definitely challenges. Being one of very few. 예, 아시아계로서 여러 가지 도전이 있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직도 굉장히 제가 소수에 속한 상태니까요. 하지만 제가 지금 이제 미국에서 나고 자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가장 일반적인 접근법은 일단 공통 분모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리를 좁히고 서로 협조하고 협동할 수 있는 여지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그것을 갖다 집중을 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걸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있죠. 여러 가지 굉장히 인종 차별적인 언사를 많이 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한 바이러스, 중국 바이러스 이런 식으로 부르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아시아계를 겨냥한 혐오 범죄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시아계도 좀 더 조직적으로 이제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렇지만 이런 역할들이 이런 이제 여러 다른 그룹들이 서로 반목하고 서로 대치하게 하는 것보단 통합의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지도자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활발한 활동 앞으로도 기대를 하고요. 저희도 11월 3일 선거 유심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for having me. 네, 지금까지 조지아주의 샘박 하원 의원과 말씀 나눴습니다.